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대변인을 지낸 분 박정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첫 인사시죠, 진짜 처음입니다. 뉴스쇼에는. 예. 저도 TV에서 얼굴은 많이 뵀는데. 저는 워낙 이 프로가 영향이 많아가지고 자주 듣고 있어요. 아니 박정하 전 대변인하고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은 서로 초면이세요, 어떠세요? 예전에 방송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 같이 했었고요. 방송도 같이 하셨고. 우리 장모님이 또 하자 돌림이에요. 박씨고. 그러니까 먼 친척쯤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동네 저희가 이제 예. 선조 위쪽을 쭉 올라가면은 예. 제가 지금은 저 고향이 원주입니다만 네. 이천율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인데 거기 출신이고 뭐 그 다음에 우리 현 변호사가 제주도 분이잖아요. 예. 제가 또 원희룡 지사하고 제주도에서 예. 첫 일을 좀 해서 예. 뭐 이런저런 접점이 좀 있어요. 아주 사돈의 8촌까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페셜 게스트 모시고 뉴스닥을 합니다. 뭘 골라오셨을지 먼저 확인을 하고 하나하나 풀어가죠. 현근택 변호사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뭐 가장 지금 뜨거운 윤석열 전 총장 골라왔습니다. 네.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다. 뜨거운데 하한가입니까? 네. 뜨거운데 하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정하 전 대변인은 상한가 하한가 누군가요? 저는 하한가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LH 합동 조사단을 가져왔습니다. LH가 아니고 LH 합동조사단. LH는 뭐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도 뭐 어제 저녁 뉴스 오늘 신문 쭉 봤는데 예.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조사를 맡고 있는 합동조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는 그야말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를 꼽아오신 것 같아요. 박정하 전 대변인의 하한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LH 합동조사단. 정부 합동조사단이 그 LH 직원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된 음성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 같으면은 네, 대통령께 가겠습니다.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유지를 못하겠으니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하러 뜻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 저 스스로도 다 조사를 받고 또 모든 한치의 사고도 없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제 국토교통위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하고 그 앞에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간의 이제 질의응답을 들으셨어요.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왜 LH가 아닌 LH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이 하한가입니까? 일단 LH는 이미 뭐 하한가 이미 상폐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장 폐지입니까? 조사단이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오늘 아침 보도도 보면은 이미 LH 직원 한 12명 정도가 그 자기 동의서 못 냈다고 하고 그럼 조사가 과연 되겠느냐. 개인정보 들여다보는 거에 동의 안 했다면서요? 12명이. 그러니까 뭐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 많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 건 가지고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일 뭐 발표 난다고 합니다만 1차. 그 전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 외에 얼마나 더 나올까라는 의심이 있고 이 사건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또 워낙 이런 거 갖고 잘 하시는 기술이 좋은 분들이라 희생양을 찾을 텐데 저는 결국 1차 조사 제대로 못한 합동조사단이 예. 결국에는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만 하고 나중에는 비난의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하한가로 합동조사단을 잡아갔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조사가 안 될 거는 당연지사고 그렇게 됐을 때 희생양으로 합동조사단이 될 것이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LH 직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보다도 네. 사실은 이후에 있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신뢰를 회복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뭐 청와대나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그냥 4월 초에 있을 선거에 급해서 이것저것 막 대충 털어내서 국민들 여론을 대충 잠재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보자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저것 막 털어넣어서 지금 조사하는 느낌이세요? 저는 체계적이지 지금 않고?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게 일주일 만에 지금 가서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예. 이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분들은 밤새 고민하면서
뭐 심지어는 그 전에 원전 수사할 때 보면 신내림 받아갖고 자료도 없앴다고 하는 지경에 예, 예. 아이고 보통 대책을 만들고 대응을 했겠습니까? 아. 뭐 결국에는 그냥 헐리우드 액션식의 조사만이 헐리우드 저는 액션. 내일 정도 나올 것 같고 결국에는 이후에 또 여러 건 그 여론이나 아니면 뭐 시민들 제보 등에서 추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네. 결국에 합동조사단이 나중에 조사도 제대로 못했고 셀프 조사했고 처음에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정부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희생양 삼아서 또다시 국면을 전환하는데 이용할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뭐 국토부가 조사를 하니까 결국은 조사 대상인데 조사 주체가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셀프 조사 아니냐 이 비판이 주된 요지인 것 같아요. 합동조사단에 국토부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요, 뭐냐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토부 안에 그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부동산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름하고 주인 번호를 집어넣으면 부동산 거래 내역이 쫙 나옵니다. 기간 제한은 없어요. 과거까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쭉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다 신고하게 돼 있어 그런 건데 네. 그러면은 그 이거를 조회를 하는 게 결국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 받는 것도 이거를 조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안 들어가면 네. 조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강제 수사가 아니라면. 어. 물론 저도 지금 하면은 본인이라든지 뭐 직계 가족 그럼 처가 쪽은 이제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인 이름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인근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1차적인 조사는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개인정보 물론 동의 안 하신 분들의 뭐 처벌 규정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1차 조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의미는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특정 어떤 사람을 특정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땅, 어떤 사람, 어느 지역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거 특정하는 어떤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쭉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예. 특정 어떤 몇몇 사람들이 땅에 간다더라. 거기를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하는 것과 수사하는 게 배치되는 게 아니다. 협력할 수 있다. 저는 앞으로 아마 지금 요번에 경찰 압수수색 좀 늦었다 그러는데요. 네. 뭐 언론 어제 나온 것처럼 영장 청구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예. 근데 지원이다 보니까 당직 판사인이 좀 잘못했다고 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건너뛰고 이제 월요일 날 발부한 거잖아요. 급하다고 저녁에. 얘기를 안 했대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은 모르지 않잖아요. 아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잖아요. 보고는 들어갔을까요, 판사한테? 당이 들어가죠. 그리고 당직 판사가 있습니다 주말에도. 아하.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서울중앙지원 이런 법원에는 당직 판사 영장 발부도 하는데 예. 안산 지원은 좀 작다 보니까 예. 당직 판사가 이제 영장 발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알려라도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죠. 그 했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늦게 발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건 좀 실기한 면이 있다고 보고.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뭐 수사와 조사가 별개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협력 관계 된다. 지금 말씀처럼 이거를 아마 제가 보기에 경찰이 대충 넘길 수 없어요. 경찰이 아마 이걸 대충 넘기면요. 네. 앞으로 수사권 독립 영영 물 건너 갑니다. 아, 명은 걸어야 돼요. 이거 대충 그럼요. 넘겼다가는 당연하죠. 큰일 날 거다. 자, 박정화 전 예.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하한가 골라오신 합조단. 여기서는 문제 있는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본격적인 수사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경찰이 키 쥐고 하게 된다. 거기다가 검찰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고 뭐 이러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미심쩍으세요? 일단 두 가지. 하나는 그 국토부가 전산망을 갖고 있어서 뭐 1차 조사를 네.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건 하룻밤이면 다 나와요. 그건 굳이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국토부 뭐 빠져라.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강제 수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국토부는 거기 협력하면 돼요. 다 금감원 자료도 있을 거고 뭐 국세청 자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 협력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굳이 국토부가 전산망을 갖고 있어서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 두 번째 글쎄 대통령이 뭐 조사와 수사를 같이 병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아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해요. 내가 조사 대상이 이미 됐다라고 아는 직원들은 네. 그럼 그다음에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증거가 어디가 없어졌을 거고 우리 현 변호사 뭐 변호 많이 하시면서 형사사건 많이 하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형사사건의 현재 처음에 있는 초동수사의 문제잖아요. 초동수사. 증거를 보존하라. 뭐 이거 다 우리 영화나 우리 드라마 예, 같은데 많이 예. 나오는데 그런 게 다 훼손이 되는데 무슨 이후에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내 이름으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이게 내가 정보를 갖고 뭘 했다고 하면 나 스스로도 불안한 마음에 다른 사람 이름, 뭐 친척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뭐 4명이 했니, 5명이 네. 합동으로 뭐 토지를 샀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뭐 나중에 만들어진 법인을 통해서 뭘 했느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예. 지금 직원 명의와 땅과 대조해 갖고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박 전 대변인님, 그러면 검찰 신도시 1기, 2기 수사 맡았던 검찰이 이번만 좀 예외적으로 키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안에 이건 안 들어갑니다. 아니 경제 범죄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검찰이 할 수 있는 경제 범죄 수사도 조목조목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는 못 하고 예외를 둬야 할 수 있는 건데 예외를 둬서라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했느냐, 과연 정부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건 놔두고 자 지금 굉장히 급한 수사를 해야 되고 정부 정책을 신뢰를 받아야 되고 증거를 없애고자 하고 있는 어떤 상대와의 수사인데 그러면 가장 많은 수사 경험과 노하를 그다음 인력을 갖고 있는 검찰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야지. 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사 먼저 하고 수사하라. 예.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야, 현근택 전 네네. 대변인님. 저는 뭐 증거인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즘 땅 사면서 뭐 현금으로 주고받는 사람 없어요. 다 계좌로 주고받죠. 계좌로 주고받으면은 국세청이라든지 뭐 금감원에 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땅 등기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정보라는 게 보면은 뭐 직무 관련이나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여부인데 그거는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국토부 안에 있는 거라든지 LH 있는 건 함부로 삭제를 못할 겁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별 문제 없다 보고요. 결국은 제일 관건이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거냐 여부인데 저는 뭐 검사가 파견받는 방식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파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고 네. 경찰 파견받고 국세청 파견받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법리 검토라든지 그다음 말씀처럼 1, 2기 수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하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상명하복 상하 관계였는데 우리가 파견 가서 일한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자존심 세울 일은 아니다. 조금 예외를 두어서 이번에는 검찰이 키지고 왜냐면 검경 수사권 법을 바꿔야 돼요. 시행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이런 것까지 필요해요?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네. 어떤 사건 나올 때마다 이 법을 바꾸게 되면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자꾸 법을 바꾸는 거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그렇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그 당장의 그 결과를 위해서 지금 급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1차 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저는 모든 거를 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 그다음에 야당이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받아가지고 수사하고 발본색원해야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검찰 아니라 감사원 그리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국정조사까지. 모든 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잠깐 이게 얘기하면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은 못해요. 근데 여기 대상이 되면 아마 부동산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중개한 사람들 네네. 들어가거든요. 감사원급 조사 못하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선거가 한 달 앞이에요. 예. 선거 한 달 앞보고도 국정조사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못한다고 할 거거든요. 그럼 계속 공방만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두 분 생각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두 번째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가 골라오신 하한가 음성으로 확인하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갑자기 정치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풍상을 겪으면서 심지어 징계까지 받으면서 예. 갑작스럽게 국민적인 주목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독특한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등락에 대해서 그때마다 논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 김기현 의원, 이제 우리 패널이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고, 두 번째가 이재명 지사였어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바람 같은 겁니다라고 어제 발언을 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이낙연, 이제는 전 대표가
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전 대표가 되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어제 발언입니다. 자, 왜 윤석열 총장을 상한가가 아닌 하한가로 골라오셨습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딱 장외에 있다가 이제 장중으로 들었고 상장된 거라고 보면 되죠. 상장돼서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상한가 따상을 친 것 같지만 따상. 제가 보기에 이게 계속 가려면은 예.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주식으로 얘기하면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아, 전망이 좋거나. 예. 그렇죠. 근데 앞으로 더 좋을 일보다 나쁠 일밖에 많다. 나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이게 지금 부인이라든지 장모라든지 수사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것도 주식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뭐 공소시효가 됐다는 말도 있고 결국은 주가 그래프와 돈을 댔다는 거거든요. 네. 뒤에서. 예, 예. 그다음에 협찬 받았다는 거. 협찬도 보면 결국은 그 당시에 뭐 수사받던 사람들이 협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검찰발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하한가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한가 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실적 말씀드렸지만 뭐 수사는 잘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한 분들 쭉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이나 안 한 분이 없어요.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가 아무리 싫어도 네. 정치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경험. 근데 그렇죠, 경험. 근데 이렇게 검찰총장하다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어떤 특정 하나는 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야만 이게 쭉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뭐 한가졌습니다. 전망이 어둡다. 그렇죠. 적절성 면에서도 뭐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파괴력 면에서도 이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저는 뭐 그런 그 여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상당 기간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기대감이 얼마간은 지금 유지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전 대선 지지도 이런 네. 것들을 좀 한번 볼까요? 지금 봤거든요. 여러분 여론조사 오늘자, 그러니까 가장 최신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가 의뢰해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 날 한 여론조사군요. 1,000 몇 명입니까 이게? 1,000명 좀 넘게 한 거죠 성인 대상으로. 예. 윤석열 29, 이재명 24.6, 이낙연 13.9, 홍준표 5.2, 정세균 3.6, 유승민 2.1, 윤석열 29, 이재명 24.6, 이낙연 13.9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된 가장 예. 최신판입니다. 그러니까 자, 거의 대부분 뭐 28%에서 32% 사이 범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되게 높게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한길 리서치 저희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제 없다 아니면 기타 이게 이제 이전 조사를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은 어제 그제 발표된 KSOI를 제가 대기실에서 좀 쭉 봤는데 예. 지지할 사람이 없다, 모른다라는 게 한 30%에서 5%대로 쭉 빠져요. 그리고 그 비율이 대부분 다 윤석열 총장한테 가거든요. 이걸 보면 저는 그 지금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여권도 그렇고 마음을 두지 못하는 국민들이 좀 제법 있는데 이 국민들이 그 윤석열 총장한테 얼마간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의 기대가 지금 뭐 불가피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뭐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이제 레임덕이 올 거고 지지율은 좀 빠질 텐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야권 내에서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누군가 굉장히 급부상하지 않는 한 네. 상당 부분 그 우리 정치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 성장주라고 예상을 보세요. 합니다. 예. 저는 오히려 하한가가 아니라 뭐 주목해 볼 만한 기대주라고 보여집니다. 기대주라고 보세요. 정청래 의원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총장을 보면 총 들고 나온 군인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진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력이 센 기관을 보면 군사정부 이전에는 군인이었거든요. 네. 그중에 어찌 보면 육군이었죠. 우리나라는 육군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어찌 보면 힘이 제일 파워가 셌어요. 근데 이제 군사정부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는 사실은 검찰이 가장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고 재벌도 구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파워를 가진 뭐 집단이란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이 바로 정치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거예요. 결국 힘 있는 사람이 기존에 권력에 있던 사람,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사도 정치할 수 있고 판사도 할 수 있냐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부장급 일반 검사 판사하고 검찰총장은 다르거든요.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민주주의 위기라는 브라질 영화 보면은 거기는 이제 모르 판사지만 사실은 수사 판사거든요. 영장 발부도 네, 하고 예. 수사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룰라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러면서 정치로 확 들어왔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랑 저는 비슷하게 봐요. 그게 좀 위험한 현상이다. 아니 그러면 막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사람이 떠오른단 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세요? 그때는 총을 들었지만 예. 지금은 우리가 총 들고 뭘 하는 시대는 예,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어쨌든 대통령, 그다음에 뭐 삼성 뭐 회장을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이에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 쑥 정치로 들어온다. 바로 정치로 그렇죠. 간다는 이게 게 왜냐하면 어. 처음이란 말이에요. 일반 검사들하고 총장은 다릅니다. 검찰총장은 그동안에 웬만하면 좀 정치적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들어오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되면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대주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어떤 권력,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영역과 정치 영역, 정치라는 건 타협과 대화와 여러 가지 외교 안보나 정치 문제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뭐 고건이나 우리 안철수나 뭐 반기문 이런 사람들이 정치 영역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쑥 들어왔거든요. 네.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근데 정치를 하면서 쭉 빠졌거든요. 거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 저는 좀 전에 봤던 여론조사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높게 나왔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게 한 3가지 정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첫째 하나는 그 윤석열 총장의 현재 모습은 현 여권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 민주당이 다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힘이 센 뭐 얘기하시는데 작년 1년 한번 보면 윤석열 총장이 무슨 스스로 식물총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법무부 장관 2분의 법무부 장관 3분까지 되는구나. 3분의 법무부 장관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윤석열 총장이 무슨 총을 들고 있고 무슨 권력이 있었겠어요. 수사권까지도 뺏겼는데 그거 하나. 자, 2번째. 초기 한 2년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고 기대를 하면서 총장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한 2단계 정도 뛰면서 중앙지검장까지 막 네. 발탁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그런 윤석열 총장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기대했던 것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 총장한테 부여했던 임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마지막. 자, 검사를 했든 판사를 했든 권력기관에 했든 아니면 뭘 했든 무언가 해야 될 소명이 있다면 정치 와서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와서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마치 뭐 검찰총장을 했으면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리고 뭐 검찰총장이니까 뭐 총이나 권력을 쥐었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안 좋은 군사문화 옛날에 군사 권력 이런 거에 프레임을 더 씌우려 하는 프레임 씌우게 하는 거다. 여건의 일종의 뭐 잘못 보고 있는 시선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간단히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 수사를 뭐 반대한다 아니 입법에 반대한다 사퇴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이 내 권한을 왜 침해하느냐 할 수는 있는데 그거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분명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 전에 검찰총장도 송강수 총장도 반대하면서 사퇴했어요. 네. 거기서 딱 끝이었죠. 그러면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 영역 들어온 건 다른 거다 보고 그다음에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검찰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다. 그리고 많은 개혁을 당할 거다.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제가 왜 뭐 이 하나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 전에도 보면 정치 군인들이 결국은 군인에 대한 군부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앞당긴 측면이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검찰이 그런 국면에 있어요. 만약에 정치에 진입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검찰 개혁 나오고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하더라도 너 결국은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동안에 그럼 윤석열 총장이 수사했던 것도 결국은 정치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사청에 대한 뭐 입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수사권 조정 문제 나왔을 때 검찰이 할 말이 없게 돼요. 결국은 정치적 전임 총장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만약에 국회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추진하더라도 검찰 아무 말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지금 뭐 현 변호사 말씀을 제가 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 중요한 대목을 말씀 주셨는데 검찰 개혁을 쳐다보는
각각의 시선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저는 뭐 축출됐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힘이 있으니까 여긴 개혁 대상이다. 거기는 묵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사회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검찰이 혹여 우리한테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들어올까? 우리한테 나중에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발 다 자르고 우리 말 듣게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기구를 만들자라는 게 현 여권에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면 오히려 그러면은 여권이 지금 총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을 누군가 들었다면? 검찰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총 지금 여권이 들고 있죠. 뭐 검찰이 들고 있어요. 검찰 아무것도 지금 저는 손발 다 잘리고 그 안에서 지금 여권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의 검사들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지 많은 검찰에 있는 소속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가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 갖고 있고요. 결국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자. 검찰은 기소하고 경찰은 수사 담당하면 된다. 그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나 LH며 윤석열 총장님의 뜨거운 주제였는데 시간이 훌쩍 20분이 갔네요. 여기서 두 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아 전 대변인, 현근택 전 부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